그날 밤 부모님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대화가 내 모든 것을 앗아갔다. 민준이 그 돈, 지은이 결혼 자금으로 돌리자. 착한 애니까 알아서 집 사줄 거야. 어머니의 낮은 웃음소리가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죽었다. 아니, 죽은 척하며 살아남기로 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올해 37, 삼성전자 계열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한다. 연봉은 높지만 서울에서 집 한 채 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10년 넘게 월급의 70%를 저축했다. 강남 32평 아파트 하나, 그것이 내 유일한 꿈이었다. 부모님은 그걸 알았다. 아니, 정확히는 그 돈의 액수까지 알았다. 그날은 늦은 밤이었다.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부모님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문 앞을 지나치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발걸음을 멈췄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이 남자친구 집안이 좀 그래? 결혼하면 집은 우리가 해줘야 할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평소처럼 무게감 있게? 민준이 통장 잔고 봤어? 4억 8천 정도 있더라. 대출 끼면 5억짜리 충분해. 어머니가 웃으며 덧붙였다. 민준이는 착하니까. 가족인데 당연하지 하면서 해줄 애야. 우리가 좀 부탁하면. 그 말에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요즘 애들이 어디 그러냐. 그래도 민준이는 다르지. 우리가 키운 애인데. 나는 문틈으로 그들을 보았다. 어머니는 화장대 앞에서 크림을 바르고 있었고 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내가 없었다. 나는 그저 착한 돈줄이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분노가 아니라 공허함이 먼저 왔다. 내가 10년 동안 잠도 줄여가며 모은 돈이 여동생 결혼 선물로 쓰일 계획이었다. 그것도 나를 속여서. 나는 소리 없이 물러나 내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니,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서 머리가 하얘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부모님께 인사도 하고 여동생 지은이에게도 오늘도 예쁘네라고 말했다. 지은이는 웃으며 못봐 최고라고 답했다. 그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회사에서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드를 썼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민준아, 요즘 집 알아본다며 라고 물었을 때도 웃으며 네, 천천히 보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계획으로 가득 찼다. 나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러나 뜨겁게 타오르는 복수가 아니었다. 차가운, 아주 차가운 복수였다. 그들은 나를 속이려 했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이 가장 아끼는 것을 빼앗겠다.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안락한 노후를. 첫 번째로 한 일은 침묵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다. 부모님께 더 잘했고 지은이에게도 더 챙겼다. 주말마다 집에 와서 밥을 사드리고 지은이 쇼핑도 따라다녔다. 그렇게 2달이 지났다. 그 사이 나는 그들의 대화를 더 많이 들었다. 복도 끝 내 방에서 블루투스 마이크를 설치해 부모님 방소리를 녹음했다. 합법적인가? 모르겠다. 상관없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민준이 요즘 더 착해졌어. 역시 우리 말 잘 듣네. 지은이 결혼하면 집 해주고 우리는 월세 아파트로 옮기자.
노후 자금도 좀 남기고. 민준이한테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상속해준다고 하면 돼. 그 애는 믿을 거야? 그들은 나를 믿을 애라고 불렀다. 바보라는 뜻이었다. 지은이도 다르지 않았다. 남자친구인 현우와 통화할 때 들은 대화. 오빠가 집 사줄 거래? 강남 5억짜리 알아보고 있대. 진짜. 오빠 진짜 착하다. 착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지?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말에 현우가 웃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반복해서 들었다. 밤마다 이어폰을 꽂고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와도 꿈에 그들이 나왔다. 나를 비웃는 얼굴들. 그러나 나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그들이 스스로 함정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지은이 결혼 날짜가 잡혔다. 내년 봄 부모님은 점점 초조해졌다. 내가 집을 알아본다는 말에 반응이 없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집은 어떻게 알아보고 있어?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강남이 너무 올랐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래도 지은이 결혼할 때쯤엔 가족인데 도와줄 수 있지? 나는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네, 가족이니까요. 그날 밤 부모님 방에서 또 대화가 오갔다. 민준이가 좀 이상해. 돈이 아까운가 보지? 더 부탁해봐야겠어?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처음으로 만족감을 느꼈다. 그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 불안이 씨앗이 될 터였다. 겨울이 오기 전 나는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내 돈을 보호했다. 모든 통장을 해지하고 해외 주식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으로 옮겼다. 부모님이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리고 회사 동료 변호사에게 상담했다. 가족 간 재산 분쟁 시 증거 수집 방법. 녹음은 증거 능력이 약해요. 대화로 유도해서 문서나 카톡으로 남기는 게 좋아요. 조언을 따라 나는 부모님과 대화를 유도했다. 어느 주말 식탁에서 나는 일부러 말했다. 지은이 결혼하면 집이 필요할 텐데 제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줄게요. 부모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얼마나. 대출 끼면 5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감격한 척했다. 우리 민준이 최고야. 그 뒤로 카톡이 왔다. 아버지로부터. 민준아, 아빠가 알아본 아파트 있는데 계약금 5천 필요해. 일단 보내줄 수 있어? 나중에 집 명의는 너로 할게. 나는 답했다. 네, 아빠. 가족인데 당연하죠.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스크린샷을 저장했다. 같은 시기 나는 지은이 남자친구 현우를 조사했다. 재벌 3세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중견건설사 임원이었다. 현우는 꽤 똑똑했다. 결혼 후 집은 시부모가 해줘야 한다는 주의였다. 지은이는 그걸 알면서도 내 돈으로 집을 사려 했다. 나는 익명 계정으로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이와 부모님의 카톡 캡처. 오빠가 집 사줄 거래라는 대화들. 현우는 처음엔 무시했다. 그러나 내가 계속 보냈다. 부모님이 나를 속이려는 증거까지. 마침내 현우가 지은이에게 따졌다. 결혼 준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당황했다. 현우 집에서 집은 안 해준대.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약속했는데. 나는 여전히 웃으며 기다렸다. 봄이 오기 직전 폭풍이 터졌다. 현우가 결혼을 미루자고 했다. 이유는 경제적 준비가 부족해서. 사실은 내게 온 메시지로 알았다. 당신 누구예요? 지은이 가족이 이렇게 계산적일 줄 몰랐어요. 나는 답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울면서 집으로 왔다. 오빠, 현우가 이상해졌어. 갑자기 집 얘기하면 화를 내. 나는 위로하는 척했다. 현우가 원래 그런 애인가 보지? 돈 때문에. 지은이 눈이 흔들렸다. 부모님은 초조해졌다. 결혼이 깨지면 체면이 서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민준아, 아빠가 솔직히 말할게. 지은이 집,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대출은 우리가 갚을게.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아빠, 제가요? 제가 집 사면 제가 살아야죠. 지은이 결혼하면 현우 집에서 살 텐데.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냐? 가족이요. 나는 처음으로 차갑게 웃었다. 그럼 제가 왜 10년 동안 돈을 모았는지 아세요? 그날 밤 부모님은 또 싸웠다. 내가 녹음한 소리. 민준이가 변했어. 돈이 사람 바꿔놓나 봐. 우리가 잘못했나?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죄책감을 느꼈다. 아주 잠깐. 그러나 곧 사라졌다. 그들은 나를 돈줄로만 봤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였다. 나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내 모든 돈을 해외 펀드에 넣고 국내 잔고를 3천만 원 정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말했다. 집 알아봤는데 지금은 무리예요. 죄송해요. 아버지가 소리 질렀다. 너 가족도 아니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고 나왔다. 결혼은 결국 취소됐다. 현우가 파혼을 선언했다. 이유는 가치관 차이. 지은이는 병원에 입원했다. 우울증 진단.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결혼 취소로 위약금이 나왔고 체면도 구겨졌다. 동네 아줌마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김서방네 큰아들이 동생 집 안 사줘서 결혼 깨졌대. 그 소문이 부모님 귀에 들어갔다.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아, 제발 지은이가 죽겠다고 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왜요? 너 때문에. 저 때문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어머니는 울었다. 처음으로 나를 원망하는 눈빛이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내게 전화하지 않았다. 나도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퇴원 후 집에 틀어박혔다. 현우는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 시부모가 강남 아파트를 해줬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모님은 노후 자금이 부족해졌다. 아버지 연금만으로는 월세도 빠듯했다. 결국 전세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내버려뒀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본 건 장례식장이었다. 아니, 아직 아니다. 그들은 살아있다. 그러나 내게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이제 나는 강남 34평 아파트를 샀다. 내 이름으로, 내 돈으로. 발코니에 서서 서울 야경을 본다.
불빛이 아름답다. 그러나 텅 빈 집은 차갑다. 가끔 부모님 생각이 난다. 지은이도.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가족을 잃었다. 아니, 가족이라는 환상을 깨뜨렸다. 그 대가는 컸다.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다. 동료들도, 연애하는 여자도. 모두가 언젠가 나를 이용할 거라 생각한다. 복수는 성공했다. 그러나 승리의 맛은 쓰다. 나는 자유롭다. 완전히. 하지만 묻고 싶다. 이 자유가 정말 자유였을까?